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와 주요 이슈를 모아 배경을 들여다보고 생생한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세종청사 코너입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저희가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대상 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가 기준을 아예 없애고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온갖 가이드라인을 다 만들어놨는데 정치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기획재정부가 참 난감해졌습니다. 원래부터 기재부는 이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앞서서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국회와 엇박자를 내온 바 있습니다. 네, 그랬었죠.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소득 하위 몇 %를 볼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정치권 의견에 따라서 70%로 정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 국민 지급이라는 또 정치권 의견이 바뀌면서 지금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청와대는 일단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서 돈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차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총선이 끝난 뒤 5월인데 선고형 선심 쓰기로 먼저 카드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인 거죠. 어찌됐건 이 기재부 등 이 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정도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욕먹을 거 다 먹고 내린 결정이고 현재로서는 바뀔 수도 바꿔서도 안 된다는 강경 입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앞두고 시점인 만큼 돈퓰리즘이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은데 또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의 공공기관장들이 급여를 일부 내놓겠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훈훈한 소식인데 그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기사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반납 운동이 지금 확산이 되면서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 대부분이 동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이 임금을 반납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은 우리에게까지 압박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가슴이 철렁하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에는 아예 직원들도 모두 동참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무원의 임금 동결과 삭감은 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임금뿐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 역시도 그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면 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재밌는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제 요즘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국세청 때문에 손소독제 대란을 좀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요. 이 국세청이 이 국가재정의 큰 축인 주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류 생산과 유통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2월 초 이 주류용 주정을 생산하는 한 업체가 손소독제로 원료로 전용할 수 있도록 바꾸자 이런 거를 제안을 했고 이 국세청이 역사상 처음으로 또 단시간 내 3일 만에 허가를 하면서 손소독제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손소독제에 대해서도 이게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됐고 원료 공급이 그 알코올로도 된다는 걸 알고 최대한 빨리 그 공급을 해서 마스크와 같은 대란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이 3월 말까지 손소독제 3,200만 개를 생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어떤 정책 쓰려고 하면 중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적시성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